록스는 흰수염을 영입한 이후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고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은 섬이 통째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고 흥미를 느낀 록스는 곧바로 공중에 있는 섬으로 점프를 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빅맘은 굳이 따라가지는 않았으며 록스가 돌아올 때까지 배를 세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한 번의 점프만에 공중의 섬에 올라탔고 시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누군가가 침략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곧바로 록스에게 다가와 정체를 물었고 록스는 자신을 세계의 왕이 될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세계의 왕이 되는 건 나다 라고 말하며 정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키 역시 목표가 세계의 왕이었던 남자였으며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하여 로저와도 결혼 적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그래? 그럼 이 자리에서 세계의 왕이 될 남자를 정하는 게 어떤가? 만약 내가 패배한다면 니놈의 수하가 되어주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표출했고 시키 역시 단 한 번도 패배해본 적이 없는 무패의 사나이였기에 록스의 제안에 수락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번개 형태로 방출하여 시키를 공격하였고 공중 높이 떠있던 시키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키는 방금 그건? 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주변에 돌들을 들어올려 록스에게 던져댔으나 록스는 자신의 검으로 돌을 모조리 베며 다가왔고 결국 록스는 시키에 가까이 붙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록스를 공격했고 록스 역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시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검이 맞닿았고 결국 록스가 시키와의 힘 대결에서 승리하며 시키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시키마저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록스는 흰수염 빅맘 시키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록스의 적단에 출범을 알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세계정부에게 조만간 왕좌를 빼앗으러 간다고 말하며 선전포고를 하였고 세계정부에서도 현 시점 최강의 적단 록스의 적단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곧바로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며 세계정부의 가맹국가들을 테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흰수염은 이봐 록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너를 따를 수 없어. 민간인들은 죄가 없지 않나? 라고 물었고 록스는 뉴게이트 내 능력을 잊었나? 아무리 너라 할지라도 내 손짓 한 번이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이야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웃으며 나는 흰수염이다.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물으며 전신에 폐양색을 둘렀고 록스는 흰수염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기에 뉴게이트 세계정부만 꺾는다면 약속하지 앞으로는 민간인을 학살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니놈도 진정한 가족을 찾으러 떠나라. 나와의 계약을 해지해주마 라고 말했고 흰수염 역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진정한 가족을 만들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기에 마지못해 록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다만 흰수염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훗날 세계정부와의 전쟁에만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도 흰수염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보드카 왕국에서 명성을 떨치던 카이도우는 이미 10대의 나이에 자신의 적수가 없었기에 더 강한 상대와 겨루는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우연히 보드카 왕국에 들른 흰수염을 발견하게 되었고 흰수염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흰수염과 대결하고 싶어 했으며 만약 패배하더라도 흰수염을 통하여 당대 최강의 해적단이었던 록스의 적단에 가입하고 싶었기에 흰수염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다만 카이도우는 록스의 적단이 매우 흉폭한 해적단이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섣불리 나섰다가 제대로 된 1대1 대결도 하지 못하고 다구리를 맞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우선 록스의 적단이 주변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보드카 왕국에 자신의 부하들을 풀어 록스의 적단의 흔적을 찾았으나 흰수염을 제외한 록스의 적단의 선원들은 보드카 왕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어느 신문에 록스의 적단의 선장 록스를 필두로 여러 섬이 공격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흰수염의 활약이 적힌 신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록스는 흰수염이 록스의 적단 내에서도 특이 케이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흰수염이라면 1대1 대결을 신청하면 받아줄 것이며 더러운 술수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다음날 곧바로 흰수염을 찾아갔고 흰수염에게 자신과 대결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이긴다면 록스의 적단의 간부로 추천해달라고 말합니다. 흰수염은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카이도우를 보고 위세 좋은 내송이구나. 록스의 적단에는 왜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야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웃으며 원초적인 애송이구나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의 도전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흰수염에게 뇌명팔개를 날렸으나 흰수염은 제자리에 선 채로 한 손만으로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카이도우를 끌어들인 뒤 카이도우의 멱살을 잡고 카이도우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카이도우는 충격을 호소합니다. 참고로 카이도우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를 가졌기에 충격을 입은 경험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고작 한 방만으로 자신에게 데미지를 준 흰수염을 보며 공포심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또한 자신보다 강한 사람과 싸울 때만 느껴지는 특유의 흥분을 느끼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다시 한번 흰수염에게 다가가 뇌명팔개를 날렸으나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곧바로 카이도우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이를 견뎌냈고 다시 한번 흰수염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자 흰수염은 카이도우가 엄청난 맷집을 소유했다는 것을 깨닫고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카이도우의 얼굴에 지진 펀치를 장렬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흰수염에게 방금 기술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폐왕색을 가진 극소수의 강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기적적으로 일어선 이후 미숙하지만 폐왕색을 휘감는 모습을 보였고 곧바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애송이가 재능은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의 재능을 높게 평가해줍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비록 카이도우가 자신에게 패배하긴 했으나 카이도우의 염원대로 카이도우를 록세적단에 입단시켜줍니다. 흰수염이 카이도우를 영입하는 동안 록스는 바다를 돌아다니며 캡틴 존, 음부 등 강자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록스가 바라던 완전체 록스의 적단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제 하치노스 섬으로 돌아가서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하였고, 록스의 적단은 록스의 적단의 본거지인 하치노스 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딱 한 달간 정비를 마친 이후 세계정부를 공격하겠다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개인 훈련을 위하여 하치노스 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큰 전쟁을 앞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에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 내에서는 록스와 흰수염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물과 보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륙전이 일어났고, 록스의 적단 선내에서는 동료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를 눈치채기나 했으나 어차피 그 정도 경쟁에서도 살아남지 못한다면 세계정부와의 전쟁에서 방해만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선내 살인사건을 그냥 무시합니다. 한편 록스의 적단의 신입 카이도우는 무력이 강한 편이긴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고 생긴 것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결국 수적 열쇠를 극복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빅맘이 나타나 카이도우를 둘러싼 록스의 적단의 선원들을 모조리 베어버렸고, 카이도우에게 너 이름이 뭐냐? 어려 보이는데 록스의 적단에 용케도 들어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내 이름은 카이도우다,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빅맘은 웃으며 내 이름은 샬롯 링링, 나는 사실 록스가 싫다, 물론 록스의 적단도 싫어, 하지만 너는 조금 다른 것 같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평생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인물이기에 빅맘의 호의에 감동을 받았고 빅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에게 훈련을 시켜주었고, 카이도우가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는 건 나는 이미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이 열매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한 뒤 카이도우에게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주었고, 비능력자였던 카이도우는 빅맘이 준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에게 언젠가 이 은혜를 갚으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한 빅맘은 상위적인 악마의 열매를 준 데에 그치지 않고 카이도우에게 폐왕색을 휘감는 법을 알려주었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한 달간 대련을 하며 실력을 기릅니다. 록스는 하치노스 섬 깊숙한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잠시 선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록스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다시 하치노스 섬 깊숙한 곳으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선원 한 명이 거대한 동물에게 공격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록스는 자신의 신기술인 폐왕색을 마치 기관총처럼 뿜어낼 수 있는 기술을 실험해보기 위하여 거대한 동물들을 향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였고, 록스는 매우 쉽게 거대한 동물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록스에게 도움을 받은 록스의 적단의 선원은 록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굉장한 미인이었고 록스는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큰 전쟁이 전 마지막 휴식이라고 생각하며 그 여인을 하치노스 섬 깊은 곳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록스는 그 여인에게 나는 조만간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을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아이를 잘 키워다오. 아이의 이름은 샹크스가 좋겠군. 하지만 만약 내가 패배한다면 록스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샹크스라는 이름만을 남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록스는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을 위하여 출항 준비를 마칩니다.